안녕하십니까. 국민대변인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에 좀 힘이 실린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열흘이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저는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도 반드시 저희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젯밤에 TV토론, 이제 2차 TV토론이 있었는데 아마 2차 TV토론을 보신 분들은 누구나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겁먹었다, 표정에서 굉장히 겁먹었다, 이런 표정들을 좀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저희 김문수 후보는 시종일관 굉장히 당당한 표정으로, 뭐 꿀릴 게 없는 분이니까 당당한 표정으로 토론을 잘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내용면을 보더라도 뭐 오늘 언론들이 평가합니다. 대단한 한방은 아니더라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성 있게 본인의 생각과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한 철학을 얘기한 우리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는 계속 도망 다니기에 바빴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망을 다니다 보니까 거짓말도 막 하죠.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이제 저희가 체크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가 굉장히 지금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완전히 말아먹는 바람에 전기값도 올라가고, 또 앞으로 AI나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게 전기거든요. 이제 자동차도 다 전기 자동차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전기가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무슨 뭐 꿈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무슨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대한민국의 전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자꾸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결국 문재인 정부 어떻게 됐습니까? 태양광 사업한다고 전부 과거의 운동권 세력들이 그 태양광 패널 팔아먹고, 중국산 싸구려 팔아먹고, 전부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 편 돈벌이만 하게 해주고, 지금 우리가 무슨 태양광으로 지금 뭘 얼마나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조력이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 현실에 맞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 다 때려 부시면 전기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전기요금 아마 서너 배씩 다 올라갈 거예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 한다 그러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쓸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다 때려 부셨잖아요. 나중에 봤더니 무슨 영화 보고 원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제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우리가 무슨 실용주의자다, 기업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은 많이 했는데 전부 제가 보기엔 깡통이에요. 당장에 원전에서 전기 생산하지 않고 풍력발전소 이런 거 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일단 전기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 이런 쪽은 전기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생산 단가가 확 올라갈 겁니다. 그럼 수출할 수 있습니까? 다 망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자꾸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에 싹을 말려서 북한에 위롭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도 역시 그랬고요. 원전 자꾸 위험하다 그러는데 자꾸 예전에 무슨 체르노빌 사고 같은 거 얘기하는데 그게 벌써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은 원전 기술이, 원자력 안전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이거 위험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확률이 떨어집니다. 일본도 해일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일본 원전이 폭발을 했습니까? 방사능이 누출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더구나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얼마 전 체코에서 40조짜리 수주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는요, 물건 하나 파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지어 놓으면 그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하고 안전을 관리해주는 후속적인 그 수출이 계속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정도 단가로 안전한 원자력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황금 시장을 다 포기하고 지금 유럽이 무슨 뭐 신재생 에너지 어쩌고 하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난방비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원전 다시 짓겠다 그러고, 그 원전 시장은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한 방으로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원전 위험하다. 그거는 대한민국 원전 기술을 스스로가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위험하다고 하는 원전을 우리에게 원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신뢰합니까? 한국은 대통령이 원전 위험하대. 5월 18일 날 1차 토론에서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좀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제 아니 원전 없이 그럼 대한민국 전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가 그동안 발전시켜놓은 이 좋은 원전 기술 수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제 원전이 위험하다, 불안하다는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흘도 안 돼서 이 중요한 과학적 사실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필요하면 여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말이 매일 달라집니다. 아침에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분들을 세계가 믿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믿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무수히 많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래서 유죄가 될 것 같으니까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놔서 이게 이번 TV 토론에서도 이제 이런 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는 허위사실 공표는 사실에 관한 것만 두고 무슨 학력을 속이거나 이런 것만 처벌하고 이런 의견에 관한 얘기한 것은 처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나라, 우리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두 번째, 과거에 본인이 부정선거 얘기 자꾸 했어요. 그러고 지금 우리가 무슨 부정선거를 옹호합니까? 저희 당이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를 옹호합니까? 사전투표 관련해서 못 믿겠다는 국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철저하게 선거 관리하자는 거예요. 선거 관리 철저하게 해서 국민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투표제도 만들자는 겁니다. 무슨 말만 꺼내면 저희가 부정선거론자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2017년 1월 17일 성남시장 당시에 페이스북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입니다. 지난 대선은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라고 본인도 부정선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어제 그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변하냐면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것이고 투개표를 조작했다는 차원의 윤석열이나 김문수가 관심 갖는 부정선거는 아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당시에 쓴 글을 보니까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습니다. 국가기관의 대대적인 선거 개입에 개표 부정까지, 개표 부정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본인이 과거에 무슨 얘기했는지를 모릅니다. 공식 선거 토론에서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에서 하는 얘기 다 거짓말해, 해외 대통령하고 할 때 다 거짓말해, 이렇게 되면 나라가 운영될 수가 없을 겁니다. 거짓말한다. 두 번째, 정말 무책임하다. 어제 토론에서도 보면 무책임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무슨 간병비 15조 원인가 간병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아니 앞으로 건강보험이 이렇게 돈 쓰면 적자 될 텐데 그 간병비 최대 15조 원에 이르는 간병비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을 못 하잖아요. 아니 건강보험 우리가 매달 이제 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직장인도 내고 일반인도 내는데, 그렇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왕창 올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뭐 몇십조 원이 건강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텐데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답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는 계속 하고 돈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건 잘 모르지. 모르긴 뭘 모릅니까? 우리 미래 세대들이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거죠. 우리 노령수당 올려줄 거야. 기본소득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줄 거야. 좋죠. 아니 나라에서 한 달에 1인당 50만 원 주면 2명 사면 100만 원이잖아요. 물론 뭐 이게 이재명 후보가 얼마를 얘기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매표입니다, 매표.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저처럼 기성세대들은 돈 주니까 좋지만 그거 다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연금개혁도 지난번에 저희가 그렇게 자동조정장치 넣어야 된다, 소득대체율 좀 더 낮춰야 된다, 그렇게 애걸 복걸했는데도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럼 대체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자동조정장치 넣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자동조정장치를 넣으면 국민들이 앞으로 국민연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아니, 불안하죠. 그거 안 넣는다고 안 불안해합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의 곳간이 비면 국민연금 못 받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국민연금 못 준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못 받는 겁니다. 그 자동 조정 장치를 넣으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국가 재정이 조금씩 어려워질 때마다 그걸 자동으로 조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회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해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거예요. 국가의 지속 가능성. 대통령은 5년 집권하고 집에 가면 그만이지만 그 다음 대통령이 또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 곳간을 채워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있는 거 다 퍼쓰고 그 미래 세대들 우리 자손들이 너네들이 돈 벌어서 채워라.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돈을 어떻게 채웁니까? 이런 무책임의 절정판이다. 지금 이재명은 거짓말과 무대책, 무책임의 절정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반드시 이번 대선을 이겨야 되겠다. 열흘 남았지만 오늘부터 기적을 써가겠다. 오늘 우리 김문수 후보의 일정이 경상북도 북쪽에서 대구로 내려가는 일정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오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룬 기적의 시작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경제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나서 민주화도 있는 것이고 인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뿌리를 씹고 개구리 잡아먹고 그러고도 굶어 죽는 그런 나라에서 무슨 인권을 논합니까? 대한민국을 바꿈지 않게 만들어준 공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 부분은 민주당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썼듯이 우리 김문수 후보도 이번 대선에 기적을 쓰겠다. 아마 이런 각오를 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투표해 주시고 기호 2번에 투표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